여보, 당신 요즘 살이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살만 빠지면 공유진 같단 말 듣는 여자라 딴 놈이 채가는 건 아닌지 신경 쓰인단 말이야. 당신은 지금이 제일 이쁘니까 제발 다이어트 같은 거 하지 마, 알겠지? 갑자기 왜 그래? 그렇게 아부를 떨어도 떨어질 콩고물 따위는 없는데?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알잖아, 난 당신 없인 못 사는 사람이란 거. 쭉 내 곁에서 나랑 백년해로 할 거지? 오늘따라 오글거리게 왜 그래? 나 지금 닭살이 다 돋았어.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역시 당신 감은 못 속이는구나. 사실 나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인데 그렇게 뜸을 정성스레 들이는 거야? 또 돈 얘기는 아니지? 돈 얘기 맞는데 게임에 관한 건 더 이상 안 사고 차도 아직 3년은 더 타겠다고 약속했잖아. 그게 아니라 엄마네 집 때문에 그래.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본가가 지은 지 40년 된 집이잖아. 지붕도 새고 바닥도 많이 상하고 주방도 화장실도 20년 넘게 리폼도 안 하고 대충 살아온 바람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 집 자체가 오래돼서 추운데 최근엔 보일러도 고장이 나서 이 추위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래. 아빠가 돌아가신 지 10년 됐고 엄마 혼자 마땅한 수입도 없이 연금이랑 우리가 주는 생활비로 겨우겨우 사시는데 무슨 돈으로 집수리를 해서 인간답게 살겠냐며 우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런 일이 있었어? 어머니네 집이 많이 낡긴 했지. 근데 우리도 집 대출금이랑 당신이 지른 외제차 대출 갚고 어머니한테 생활비까지 드리느라 매달 빠듯하잖아. 돈을 모으기 위해 임신까지 미루면서 노력해도 적금다운 적금도 없는 마당에 무슨 수로 어머니네 집수리를 해드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이랑 상의하는 거 아니야. 당신 결혼 전에 모은 돈 좀 있잖아. 그거로 엄마네 집 리폼해드리면 안 될까? 당신 본가 집수리를 내 혼전재산으로 해드리라고. 그 돈은 비상금으로 쓰려고 모아놓은 건데? 지금이 비상시기잖아. 비도 새고 보일러도 안 돼서 냉골 같은 집에서 사는 우리 엄마가 당신은 불쌍하지도 않아? 우린 좋은 집에서 따뜻하고 편하게 사는데 우리 엄마는 오래된 집에서 혼자 외롭게 떨고 있을 생각하면 난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아. 아침에 밥 잘만 먹던데? 말이 그렇단 거잖아. 농담하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주면 안 돼? 우리 엄마한테 자식이 두셋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그 집 물려받을 건데 엄마가 힘들어하실 때 도와주면 좋잖아. 리폼 깔끔하게 하면 나중에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집 한 돈은 몽땅 다 당신한테 줄게. 우리 엄마 지금까지 당신한테 막 심한 시집살이 시킨 적도 없고 그 정도면 꽤 괜찮은 시어머니 아니야? 이번에 당신이 도와주면 나랑 우리 엄마 정말 평생 당신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게. 그러니까 부탁해. 알겠어, 그렇게 할게. 부부라면 이럴 때 힘이 돼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고마워 여보. 난 당신이 꼭 내 말을 들어줄 줄 알았어. 이 은혜는 내가 살면서 두고두고 갚을게. 정말 그 말 꼭 지키길 바란다. 날 믿어? 근데 건설회사는 알아봤어? 따로 알아볼 필요 있어. 당신 오빠가 건설회사 사장님인데. 집에 관한 모든 건 다 아는 회사니까 우리 엄마네 집도 형님한테 맡기자. 친척이니까 사기도 없을 거고 가격도 싸게 해줄 거잖아. 우리 오빠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두고 일하는 거니까 막 엄청나게 싸게 해달라고 할 순 없어. 공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확히 이해하고 시작해야 나중에 뒤탈 없을 거야. 내가 또 말 실수했구나? 본심은 그게 아닌데. 어쨌든 집수리에 관한 건 몽땅 다 당신한테 맡길게. 어차피 돈도 다 자기가 내주는데 나한테 무슨 발언권이 있겠어. 엄마랑 난 그냥 당신이 하란 대로 할게. 그래도 몽땅 다 나한테 맡기는 건 아니지. 그 집에 사실 사람은 어머니니까 어머니도 우리 오빠랑 상담해봐야 하고 당신도 한번 정식으로 말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아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난 형님이랑 당신을 무조건 신임하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만 엄마네 집을 수리할 기간 동안만 엄마 우리 집에 와 계시게 하면 안 될까? 난 외동아들이라 엄마가 우리 집 말고 달리 가 있으실 곳이 없잖아. 알겠어, 그렇게 해 그럼. 정말 고마워 여보. 당신은 정말 하늘이 나한테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야. 한 달 후. 당신이랑 할 말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집에서 얘기했으면 됐잖아. 집에는 어머님이 계시니까 쭉 말할 타이밍을 찾지 못했어. 눈 떠서 보면 당신 곁에는 늘 어머니가 있었으니까. 나 결혼시키고 3년 동안 나랑 같이 못 살았으니까 아들이 이뻐서 그런 거겠지.
영원히 우리 집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엄마네 집 리폼이 끝나면 다신 우리랑 같이 살 일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주라. 할 말이란 게 고작 이거야? 고작은 아니잖아. 어머니 오시고부터 당신 좀 변한 거 못 느꼈어? 쩍하면 야근하고 쩍하면 출장 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전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단 거? 어쩌다 집에 있을 때면 또 어머니랑만 속닥속닥 소근소근. 밥 먹을 때도 어머니랑 나만 모르는 사람들의 모르는 이야기 들으라고 날 대체 뭐로 생각하는 거니? 당신과 어머니 사이에서 난 가끔 공기가 된 기분인데 왜 내가 이런 불쾌한 기분 때문에 상처받아야 하는 거야? 회사에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엄마의 외로움을 좀 덜어주고자 같이 말동무해드린 것뿐이야. 당신이랑은 나중에 같이 말할 기회 얼마든지 많지만 엄마와의 시간은 제한돼 있잖아. 길어봤자 이제 한 달이야. 그냥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면 안 돼? 어머니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는 살림도 좀 돕고 내 눈치도 보시고 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거 없으시잖아. 점심 드신 그릇도 내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그대로 싱크대에 두시고 청소랑 빨래에도 전혀 손을 안 대셔. 어머니 이제 겨우 환갑 나이시고 혼자 사시면서 쭉 살림해 오셨는데 아들 집에 왔다고 살림해서 손을 딱 대시는 건 좀 의외야 솔직히. 큰 건 아니더라도 같이 살면 일정한 가사 분담은 해주시는 게 정상 아니야? 아들 집이긴 해도 며느리 집이기도 하니까 며느리 살림에 손대는 게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일 거야. 당신은 맞벌이 하느라 바쁘니까 좀 도와주라고 내가 얘기해 볼게. 그리고 어머니 지나가는 말로 누구네 집 며느리는 임신했고 누구네 집 며느리는 아들 낳았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우린 아직 아이 가질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임신 계획할 때는 자궁을 잘 조절해서 첫애는 아들로 낳으라고 하시더라. 우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우리 엄마 첫 손주는 아들 손주가 욕심나시나 보네. 이게 지금 웃고 지날 일이야? 아기 성별은 자궁이 조절한다는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은 대체 왜 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솔직히 날 시집살이 시키는 거란 생각밖에 안 들거든. 옛날 분들 원래 아들아들 하시잖아. 다 우리를 생각해서 조언을 한답시고 그런 말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젊은 우리가 그냥 이해해드리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다시 어머니 저녁 챙겨드리는 내가 어머니한테 아들 낳으라는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하는 거야? 이런 건 아들인 당신이 중간에서 알아서 커트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알겠어. 퇴근하면 내가 엄마랑 얘기 좀 해볼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집 리폼만 끝나면 엄마와의 동거도 끝나게 돼서.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주말이면 어머니랑 당신 한껏 꾸미고 어디론가 나가는데 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말했잖아. 엄마가 적적해 보여서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외롭지 않으시게 최선을 다해 같이 있어드리는 거라고.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효도야.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근데 그 효도에 왜 난 끼면 안 되는지 그게 난 궁금하단 거야. 당신은 남이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방해가 없이 아들하고만 오붓한 시간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여자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다니는 거 싫어하는데 당신은 정반대네? 그렇게도 우리 엄마랑 같이 다니고 싶어? 같이 다니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들 모자만 매일 쏙 빠지는 게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인데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이야? 알겠어. 그럼 다음번엔 당신도 같이 끼워줄게. 그럼 되잖아.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안 통하게 됐어? 정말 이대로 괜찮니 우리? 둘이서만 살다가 엄마랑 같이 사니까 적응이 안 돼서 불편해서 그런 거야. 엄마도 곧 가실 테고 그럼 우린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정말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 간단하지 복잡할 게 뭐가 있어? 나만 믿어. 나 절대 당신 배신 안 해. 우리 엄마네 집 리폼까지 해주는 당신을 슬프게 하면 내가 사람도 아니지? 그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지? 당연하지. 3주 후. 드디어 우리 새 집에 입주할 날이 왔다니 이게 꿈이니 생시니? 고맙다. 이게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해 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뭘. 아니다. 우리 아들이랑 같이 번 돈도 아니고 혼전 재산을 털어서 시댁집 수리를 해주는 게 어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 정말 고맙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 사람을 너무 믿지도 말고 너무 쉽게 네 것을 내주지도 마. 그래봤자 너만 상처받고 배신당하지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 이건 나한테 새 집을 만들어준 너한테 주는 내 마지막 충고이자 감사함이야. 그러니까 전 어머니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끝까지 시댁과 시애미한테 충성을 하는 자세는 정말 좋아.
근데 미안해서 어쩌지? 집도 새로 단장을 했으니까 며느리도 새로 드리기로 했는데 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 지나치세요, 어머니. 농담 아닌데? 한 달을 넘게 너랑 같이 살면서 난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전혀 적합하지 않는단 걸 뼈저리게 알았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아들은 물론 나랑도 맞지 않아서 같이 살면 서로 괴로울 일밖에 없단 걸 말이야.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는 저희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요? 그건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하니까 너한테 모든 걸 다 맞춰줬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행복하게 보였을 뿐이지. 기가 센 너랑 같이 살면서 우리 아들 내심 많이 힘들었다고 고백하던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우리 집을 리폼해준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하지만 네 역할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다? 하늘이 정해주신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을 어쩌니? 나랑 한 달을 넘게 살아보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네 가스라이팅에서 눈을 뜬 것이지. 너와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너랑 이혼하겠다고 이미 결심을 굳혔다고 하니까 아무런 반격도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을 놔줘. 우리 아들은 오늘 나랑 같이 우리 집으로 들어갈 거니까 재산 분할이랑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만나서 해결하도록 해. 새 집에서 새며느리랑 깨볶으면서 사시려고요? 그게 무슨 소리니? 무슨 소리인지는 어머니가 더 잘하실 거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아셨어요? 그랬다면 절 너무 만만히 보셨네요. 주말마다 제 남편이랑 같이 새며느리 찾으러 다니신다고 아주 바쁘셨잖아요, 아닌가요? 꼬라지 보니까 다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럼 더 이상 감출 필요도 없네? 그래 맞아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보다 더 이쁘고 더 어린 여자 찾아줬어. 전화도 잘 안 하고 늙은 시애미를 잘 찾아주지도 않는 너 같은 건 버리려고 싹싹하고 착한 며느리를 내가 직접 골랐어? 그럼 안 되니? 집도 새로 싹 뜯어 고쳤으니까 며느리도 새로 드리겠다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간섭이야? 그깟 집 좀 고쳐주면 뭐 나랑 우리 아들이 평생 널 떠받들고 살 줄 알았니? 천만에요. 전 어머니네 집 고쳐드린 적 없는데요. 오히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놔서 미안한 마음뿐인데요. 그게 뭔 개떡 같은 소리니? 내 집이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됐단 말이야? 지붕이랑 현관문 그리고 주방이랑 화장실을 다 뜯고 공사를 시작했을 때쯤에 어머니가 아들을 끼고 며느리 면접을 다니는 꼴을 보고 공사는 다 뒤엎기로 했으니까요. 뭐야, 뭐가 어쨌다고? 뭘 뒤엎어? 네가 뭔데 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니? 집 리폼에 대해서 몇 번이나 상담해보자고 했는데도 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저한테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골치 아픈 일은 저한테다 떠맡기고 지들은 새 여자를 만나고 다닌 주제에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전 이제 집 공사에서 완전히 손을 뗐으니까 나머지 공사를 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직접 돈을 내서 수리하도록 해요.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딨니? 그런 돈이 있었으면 너한테 손을 내밀었겠어? 그건 제가 할 바 아니고요. 돈을 구해서 공사를 완성하던가 아님 지붕이 반쯤 없고 주방도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살던가 알아서 하세요. 아, 그쪽들이 아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새며느리한테 집 수리할 돈 대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애한테는 그런 돈 없어? 이제 겨우 23살인데 그 어린 거한테 뭔 돈을 바라니? 아, 그러세요. 32살인 저한테는 바라는 게 그렇게 많으시더니 어린 여자한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럼 다 같이 창고 같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알콩달콩 살면 되겠네요. 너 지금 당장 우리 집 원상복구 시켜놔? 사람 집을 창고로 만들어놨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집에 관한 모든 공사는 저한테 다 맡겼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제 남편의 사인이 적힌 각서가 저한테 있는데 제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한테 책임을 원하세요? 각서까지 받아내고 이거 완전히 계획한 범죄 아니야? 너 내가 이대로 가만둘 것 같니? 변호사 찾아서 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아, 그러세요. 그거 잘 됐네요. 저도 변호사 구할 생각이거든요. 집을 뜯는 초기 공사에 든 비용이랑 바람핀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할 생각이니까. 제 변호사한테 협조 잘해주길 바란다고 어머니 아들한테 전해주실래요? 뭐라고? 이혼해드릴 테니까 새며느리 들여서 자궁조절 비법도 전수해주고 아들 손주 얻어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사세요. 지붕도 없는 창고 같은 집에서 말입니다. 그 후 전 변호사를 통해서 집 초기 공사에 든 비용이랑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했습니다. 신혼집을 팔아서 일정한 돈이 나오긴 했지만 저한테 청구당한 금액을 입금하고 나니까 남는 것도 없어서 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 본가를 대충 수리해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저한테서 그 인간이 유부남이란 말을 듣고 23살 그 여자는 전 남편을 떠났고도 모자는 40년 된 창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둘이 쭉 같이 살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하겠지요.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시간 괜찮니? 시간은 괜찮지만 돈 빌려달란 말씀하실 거면 그냥 스톱해주세요. 저 어머니한테 빌려줄 돈 없습니다. 아니 난 아직 입도 안 열었는데 내가 돈 얘기할 것을 대체 어떻게 알았단 말이야? 설마 너 신병 왔니? 내가 뭘 생각하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꿰뚫고 있어? 그걸 꼭 신기가 있어야 하나요? 어머니 평소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돈 필요할 때마다 절 찾으시는데 이번이라고 다르겠어요? 그래 네 말대로 난 다른 집 시애미들처럼 너한테 오라가라 갑질도 안 하고 연락도 없이 아들 집에 쳐들어가서 며느리 물건 뒤적거리지도 않고 청소해라 내 아들 잘해 먹여라 직장 그만두지 말라 그딴 잔소리도 안 하는 쿨한 시애미야. 평소에 너한테 일절 스트레스를 안 주는 대신 가끔 필요할 때 돈 좀 융통해달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돼서 그런 소박한 소원도 하나 못 들어준단 말이야. 나 정도면 정말 다루기 편한 시애미 아니니? 돈만 주면 너도 편하고 나도 좋은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지금까지 제가 적게 도와드렸나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천만을 넘게 빌려드렸는데 한 푼도 갚은 적 없는 분이 누군데 그러세요? 어머니는 제 돈을 받아가시고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 아닙니다. 제가 안 먹고 안 입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밑빠진 독과도 같은 어머니한테 밀어넣는 게 솔직히 납득이 안 되고 다신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싶어요. 치사하기는 겨우 그깟 2천만 주고 생색내니 지금. 남이 집 며느리들은 시애미 화장품이 떨어지기 무섭게 새 화장품 세트를 선물해주고 계절 바뀔 때마다 시어머니 팔짱을 끼고 백화점에 가서 옷가방 신발을 새로 다 갖춰주고 사소하게 주말마다 가까운 곳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바람을 쐬드리는 건 물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보내준다고 하는데 넌 그런 효도도 일절 안 하는 주제에 그깟 2천만 준 게 그렇게 배가 아프고 불만인 거야? 그것도 준 것도 아니고 빌려준 걸 내가 그렇게까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니? 빌려가선 갚을 노력조차 안 하는 분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백화점 물건 사드리고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며느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런 현실성 없는 말씀하세요? 어머니 상상 속에 이상적인 며느리상을 현실 세계에 가져와서 아무리 어필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상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그 차이 또한 어머니 자신이 이겨내야 할 과제 아니겠어요? 많지도 않은 500만 정도만 빌리려고 했어. 근데 말도 꺼내기 전부터 그렇게 속사포처럼 마구 쏘아붙여야 속이 시원하겠어? 넌 회사 다니면서 벌고 있으니까 그 정도 여유는 있을 거 아니야. 난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처지니까 많이 버는 너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꼭 그렇게 무자르듯 거절해야겠니?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죠. 우리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하실 땐 똑부러지게 하셔야 듣는 사람도 오해하지 않겠죠. 그리고 500만이 많지도 않은 돈이 아니죠. 어머니의 그런 바르지 못한 경제 개념 때문에 아버님이 평생 벌어다 주신 돈을 다 탕진하고 그 바람에 노후에 카드도 경제권도 다 뺏기는 신세로 되신 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시고 500만을 5만 원 보듯 하세요? 어쩔 수 없잖니? 난 내 딸 결혼식에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는 게 꿈인 사람인데 네 시아버지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척도 안 하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수밖에 없잖니? 아가씨 결혼해요? 그래 2년 만난 부잣집 아들이랑 드디어 결혼하기로 했어. 무뚝뚝하고 외모도 평범한 너랑은 달리 우리 딸은 애교도 많고 얼굴도 예뻐서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게 됐어. 개뿔도 가진 거 없는 집 구석으로 시집 오게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되나요? 뭐야, 네가 지금 우리 집안을 개뿔도 없는 집구석이라고 했니? 시애미 앞에서 시댁을 그따위로 말하는 너 정신이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당장 사과하고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500만 입금해. 정말 웨딩드레스를 사시려고요? 딸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를 입는 엄마가 대한민국 아니 세상 천지에 어딨어요? 어머니 딸이 결혼하는데 왜 어머니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노릇을 하려고 하세요? 사돈댁과 하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주 오래전 우리 딸이랑 약속한 거야. 딸 결혼식에는 모녀가 같이 웨딩드레스를 입기로 했으니까 모르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그리고 난 네 시아버지랑 결혼할 당시 형편이 안 돼서 친정엄마가 빌려오신 한복을 입고 대충 결혼식을 한 게 가슴속 한이 된 사람이야. 그래서 늦게나마 웨딩드레스를 입고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축복을 받고 싶단 말이야. 아가씨 결혼식은 아가씨가 주인공인데 왜 어머니가 눈길을 받으시려고 하는지?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왜 제 말뜻을 이해 못하세요? 단아하고 고운 우리의 전통 복장인 한복을 입으시는 게 친정어머니의 채통을 지키는 거란 당부드리고 싶고, 따라서 웨딩드레스를 사기 위해 빌리시겠다는 500만은 절대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네 그 건방지고 당돌한 발언은 내가 이 가슴에 꼭 기억하지. CM이랑 척을 찌고 그 결혼 생활 얼마나 잘해 나갈지 두고 볼 거다 내가. 네, 그러세요, 어머니. 쇼핑은 역시 남의 카드로 할 때가 제일 신난다 그지? 남의 카드 중에서도 집안에서 제일 만만한 며느리 신용카드가 최고지. 어머니 지금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제 신용카드는 제 지갑에 그대로 있는데요? 내가 분명 네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는데 무슨 소리야? 어제 우리 집에 왔을 때 거실에 있던 네 지갑에서 내가 몰래 카드를 꺼냈는데 이게 네 카드가 아니라면 누구 카드란 거야? 어머니 생신을 축하해드리고자 음식까지 잔뜩 해간 며느리한테 감사함은 없고 며느리 지갑에서 카드를 빼가셨다고요? 어머니 그거 절도행위란 거 모르고 그러세요? 가족 사이에 절도는 무슨 절도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빌려달라고 좋게 말할 때 빌려줬으면 됐잖니? 네가 손톱도 안 들어가니까 내가 최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 역시 신용카드는 참 좋은 물건이란 말이야. 긁기만 하면 물건이 내 손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최고야. 다음 달 카드값 잘 부탁한다 애미야?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결혼식에 통큰 축의금을 냈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여주면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그 카드는 제 카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아가씨 만났을 때 보니까 오래된 지갑을 가지고 다니길래 다가오는 생일에 지갑을 선물해 줄 테니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더니 새 지갑은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지갑을 물려준다면 고맙게 받아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나 쓴 지갑을 정말 좋아하면서 받아준 착하고 참한 아가씨지요. 그럼 내가 정말 내 딸의 카드를 긁었단 말이야. 이걸 어쩌면 좋아. 카드 명의가 정말 내 딸 이름이잖아. 우리 딸은 내 사치를 제일 싫어하는데 이 노릇을 어쩜 좋니? 웨딩드레스랑 가방을 싼다고 500만을 한도까지 긁고 지갑 속에 있는 현금 300만까지 다 썼는데 어쩌니? 현금까지 다 썼다고요? 그 현금은 예식장 선불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엄마란 사람이 그걸 홀라당 다 썼다고요? 아니 신랑네가 부잔데 왜 내 딸이 선불금 따위를 내야 한단 거야? 신랑 쪽에서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시겠다고 했지만 착한 아가씨가 조금이나마 성의를 표시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카드보다는 현금을 들고 가는 게 더 좋아서 일부러 돈을 찾았다고 하던데요. 하긴 걔가 원래 카드보다 현금을 좋아하긴 했지. 그럼 아예 신용카드를 만들지를 말던가 그랬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난 네 카드인 줄 알고 맘 놓고 긁은 것이지 내 딸 카드인 줄 알았다면 절대 안 썼단 말이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구차하게 늘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다 환불하세요. 벌써 태그도 다 잘라버렸는데 어떻게 환불하란 거야? 저기 애미야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카드랑 현금은 네가 쓴 거로 하면 안 되겠니? 우리 딸 너한테 시누이 짓도 안 하고 언니라고 많이 따른다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잖니? 네가 CM인 나한테 웨딩드레스랑 가방을 선물해 주려고 카드를 긁었다고 하면 우리 딸도 별말 안 할 거야. 그게 이 사건을 원만하게 무마시킬 최고의 방안 같지 않니? 절 도둑년으로 모는 게 최선의 방법이란 말인가요? 제가 왜 그런 부끄러운 도둑년을 자처해요? 저 시누이 카드 몰래 긁고 현금까지 훔치는 그런 뻔뻔한 올케 언니는 절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대나무같이 곱고 단단한 게 또 저희 제일 큰 장점이란걸요. 그럼 내가 우리 딸한테 미운 털 박히는 걸 구경만 하겠단 거야? 미운 털 하나로 되겠어요? 방금 아가씨한테 이 상황을 전달했더니 어머니랑 인연 끊겠다고 하는데요. 평생 모아둔 돈도 하나 없이 아버님이 벌어다주는 족족 다 써버린 어머니 덕에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결혼할 생각으로 지갑조차 안 사고 저한테 물려받았으면서 예식장 선불금이랑 예단 비용이랑 가정가구 살 돈을 모았는데
그 선불금을 홀라당 다 쓰고 카드까지 긁으셨다니. 아가씨 기가 차서 말도 못하던데요? 친정엄마로서 딸 결혼에 뭐 하나도 해줄 형편이 안 되면 사고나 치지 말고 조용히 계셔야지. 800만이란 돈을 하루에 다 탕진하시고 무슨 엄마란 사람이 그래요? 엄마가 엄마 자격이 없으니까 아가씨한테 절연당하셔도 할 말이 없으시겠네요. 뭐 저련 우리 딸이 정말이 엄마를 버리겠다고 했단 말이야? 내 결혼식에 올 필요도 없고 다신 어머니 안 보고 살겠다고 하네요. 아무리 내가 좀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낳고 키워준 엄마를 버리는 불효를 저지르겠단 거야? 걔가 그렇게 철없이 굴면 올케 언니인 네가 알아듣게 따끔하게 가르쳐야지. 넌 그냥 듣고만 있었단 말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대는 어머니 때문에 아가씨 대학도 학자금 대출 받아서 겨우겨우 다녔고, 취업한 후에도 온갖 핑계를 대고 돈 요구를 하는 어머니 때문에 결혼 자금도 넉넉히 모으지 못했다면서요?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한테 손 벌릴 생각 안 하고 알뜰하게 혼자 알아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돼서 그런 야무진 딸한테 대체 뭔 짓을 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잖니? 딸 결혼식에 모녀가 같이 웨딩드레스를 입자고 한 건 우리 모녀의 약속이고,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방을 장만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사부인은 비싸고 좋은 가방 들고 올 텐데 난 그냥 마트 갈 때 들고 가는 에코백 들고 가니 그럼.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하는 말이 꼭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네요. 있는 집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도 아우라가 남다른데 꼭 어머니같이 없는 사람들이 괴짜짓을 하는 법이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가씨 결혼식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겠다는 말 듣고 아가씨 기함하던데요. 유치원 때 약속한 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딸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를 입겠다는 어머니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결혼식에서 그냥 어머니 모습 안 보고 싶다고 하네요. 이런 싸가지 말하는 꼴 좀 봐. 내가 아무리 우스워도 네 CM인데 감히 날 괴짜라고 하니? 너도 딸년도다 필요 없으니까 꺼져. 결혼식에 친정엄마가 없으면 개꼴망신당하는 건 지 자신이지 난 아무 상관없거든. 그깟 돈 800만 네 시아버지 보고 갚아달라고 하면 그만이야. 그 아버님이 지금 황혼이혼을 검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평생을 참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어머니랑 남남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어쩜 좋아요? 거짓말하지 마. 그 사람이 평생의 동반자인 날 버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나 없이 못 사는 사람이야. 살림도 요리도 아버님이 더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뭘 못 살아요. 어머니가 없으면 적금도 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하시는데요. 제 남편도 어머니 안 보고 살겠다고 하고 아가씨도 어머니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혼자 살아야 하겠는데요. 그래도 낳아준 엄마라고 어머니가 탕진한 돈 800만은 마지막 선물인 셈 칠 테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끝까지 정말 착하디 착한 딸 아닌가요? 저 같은 미안하고 감사해서라도 두 번 다시 딸 앞에 나타나지 않겠네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가족한테 비참하게 버림을 받아야 하니? 남편 없이 나더러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란 거야?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죽으란 거야 뭐야?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모른다는 게 가족들한테는 제일 큰 상처라는 걸 왜 모르세요? 세상에 못하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못할 것 같아도 상황이 닥치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젠 본인 앞가림은 본인이 하고 사세요. 그 후 아버님은 어머니랑 별거를 선택했고 딸과 아들 모두한테 절연을 당한 어머니는 지금도 혼자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한테만 의지해서 사시던 분이 이젠 어쩔 수 없이 청소일을 다니면서 어렵게 사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안쓰럽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 또한 어머니 본인이 뿌린 씨앗이니 결과도 본인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백수 주제에 집구석에 조용히 붙어있지 않고 또 어디를 나간 거니? 때 되면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게 1인 전업주부가 밥은 안 하고 어디 가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냐 말이야. 전 백수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출근도 하고 있는 절 왜 백수라고 오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전 매일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니까 백수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겠어요? 뻥치고 자빠졌네. 출근하고 있다는 사람이 집에 생활비를 한 푼도 내놓지 않는다고 누굴 바보로 아나? 제가 집에 생활비를 내놓지 않는다고요? 그래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넌 일한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돌기만 할 뿐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한 푼도 없어서 집안 모든 경제는 다 우리 아들 혼자서 책임지고 있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던데 돈 벌 능력이 없음 집에서 살림이나 똑 부러지게 하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넌 정체가 대체 뭐니? 다른 날에는 그래도 저녁 6시가 넘으면 집에 기어 들어오더니 오늘은 왜 7시가 넘어도 들어올 궁리를 안 하냐 말이야.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간다고요. 시끄럽고 지금 당장 집에 튀어와서 찹쌀순대나 만들어. 찹쌀 순대를 사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직접 만들라고요? 순대를 어떻게 집에서 만들어요? 옛날에는 다 집에서 만들어서 먹었는데 요즘이라고 못 만든단 법이 어딨니? 남 파는 건 냄새나서 도저히 못 먹겠으니까 찹쌀 많이 넣은 쫄깃쫄깃하고 촉촉한 순대를 네가 직접 만들어. 배가 고파서 등짝이랑 배가죽이 딱 달라붙기 직전이다. 아니, 잠깐만요. 저 분명 1시간 전에 치킨 배달시켜드렸잖아요. 하도 배고프다고 하셔서 주문해드렸는데 그거라도 먼저 드시는 건 어떠세요? 그건 벌써 다 먹은 지 오랜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치킨 한 마리를 혼자 다 드시고도 배고프다고 일하는 저한테 수제 찹쌀 순대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치킨이 간식이지 주식이니? 치킨 먹었다고 밥 안 먹는 사람도 있니? 하여간에 가만 보면 없이 산 사람들은 간식 주식을 못 가리더라. 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간식 주식에 대한 구별을 확실하게 교육받은 사람이라. 주식은 주식, 간식은 간식이지 그 둘을 혼동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 못해. 아내 그러셨어요? 아내 그러셨어요라니? 너 지금 날 놀리는 거니? 놀리다니요.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십니다, 어머니. 그럼 빨리 집에 와서 저녁밥을 하던가 찹쌀 순대를 하던가 뭐라도 하란 말이야. 어머니는 그 연세를 드시고도 찹쌀 순대가 얼마나 손이 가는 음식인지도 모르세요? 말했잖니 난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서 사랑만 받고 자라고. 집안에 일하는 종년들이 따로 있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곱게 곱게 자랐다고. 종년들이라니 말씀이 참 천연적입니다, 어머니. 요즘엔 다들 일하는 분들을 여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남이 집에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면 종년이지 여사님은 뭔 여사님? 그딴 소리는 됐고 빨리 집에 와서 저녁이나 차리라고 하는데 넌 CM이 말이 말 같지가 않니? 전 오늘 거래처랑 미팅이 있어서 늦어진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애도 아니고 왜 자꾸 보채세요? 그렇게 배고프시면 어머니가 직접 해드시던가 아님 집에 있는 어머니 아들더러 해달라고 하세요. 우리 아들이 부엌대기니? 왜 멀쩡한 남이 아들더러 주방에 들어가서 기집애들이나 하는 짓을 하라고 하니? 이래서 돈 벌어들이는 가장에 대한 존중은 손톱만큼도 없고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랑 같이 살 자격이 있니? 부부는 서로 도우면서 사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제가 바쁜 날에는 남편인 그 사람이 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뭐야, 말끝마다 말대꾸를 하면서 너 지금 나랑 말꼬리 잡기 하니? 미워도 내 아들 색시라고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는데 더는 못 참겠네. 집 현관 비번을 당장 바꿔버려야겠어? 며느리 도리가 뭔지도 모르고 주부의 책임이 뭔지도 모르는 너 같은 여자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퇴출시켜야겠어. 네 짐은 따로 정리해서 네 친정으로 보낼 거니까 너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머니 아들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아직도 내 아들이 네 편일 거라는 꿈을 꾸고 있니? 내가 내 아들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이런 결정을 혼자 멋대로 했을 것 같아. 내 아들도 건방진 네 얼굴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걱정 말고 내 아들 집에서 나가. 제가 나가면 두 백수 모자가 어떻게 살겠는지 계획은 하고 대담한 실행을 하는 건가요? 뭐 백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백수란 거야? 집에서 노는 게 백수지 백수가 뭐 따로 있어요? 매일 집에 있는 인간은 일한다고 생각하고 매일 출근하는 점 백수라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그 희한한 뇌구조가 궁금하네요. 우리 아들이 백수는 너라고 했으니까 네가 백수야. 그 인간이 태양은 땅에서 솟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우기실 분이시네요. 당연한 거 아니니? 나한테 우리 아들은 하늘이고 태양이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랬어. 우리 아들은 집에서 일하는 고급 인재라고. 고급 인재,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요. 소파랑 찰떡같이 붙어서 하루 종일 빈둥대는 인간이 고급 인재라고요? 그렇게 놀아도 돈을 벌 능력이 되니까 고급 인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넌 어쩜 그렇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우물안의 개구리니? 속이에 경익기란 말이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네요. 뭐야, 내가 소라도 된단 말이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만 실례하죠. 잠시 후 어머니, 현관비번을 바꾸고 날 내쫓겠다고 하시던데 당신도 알고 있는 일이니? 어머니 말에 동감이라고 했다며? 엄마가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다고 내보내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떡해? 그러게 우리 엄마랑 좀 잘 지낼 것이지 왜 쫓겨날 짓을 한 거야? 일하는 날 백수라고 하고 집안 모든 경제는 다 당신이 책임진다고 무시하시는데 그럼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어야 해? 집안의 평화를 위해 좀 참으면 되지 그것도 못 참아? 여자는 결혼하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을 보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한마디도 지고는 못 사니? 다 늙은 엄마한테 져주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야.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우리한테 쫓겨나는 처지가 된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당신까지 날 내보내겠다고 설친다는 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진심이야? 내가 나가면 일도 안 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지 생각은 해보고 그럼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그딴 협박도 이젠 지쳤어. 내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하니.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서 비자발적으로 백수가 된 것도 내 탓이냐고. 내 잘못도 아닌데 당신 앞에서 죄인이 된 기분으로 굽히고 사는 거 이젠 진저리가 나. 회사 문을 닫은 지 1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취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이야. 회사 탓만 하지 말고 일할 의지가 없는 본인의 나태함을 좀 인정하는 건 어때? 이것 봐 이거? 일 안 하는 남편은 남편도 아닌 거야? 사정없이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당신이 그 거만한 태도에 모든 정이 다 떨어진 거야 난. 남편의 자존심도 세워줄 줄 모르는 당신같이 건방진 여자는 필요 없으니까 집에서 나가. 이혼하겠단 거야? 못할 것도 없잖아? 어차피 애도 없고 그냥 도장 찍고 갈라서면 끝인 관계 아니야? 어머니는 당신이 백수인 걸 모르고 계시던데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온 유일한 사람인 날 내쫓고 후회하지 않겠어? 우리 엄마는 부잣집 막내딸이란 말 못 들었어? 외갓집에서 받은 유산도 적지 않게 있을 테고 당신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거든. 당신 같은 흙수저는 죽을 때까지 죽어라고 일만 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지만 부자들이 삶은 있는 것만 파먹고 살아도 전혀 문제없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란 건 모르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젊은 남자가 일도 안 하고 집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사는 삶이 바람직한 삶인 거야? 우리 엄마는 무능한 당신이랑은 달리 발이 넓은 사람이니까 직장 한두 개쯤은 쉽게 구해주실 거야. 엄마라는 보물만 있음 만사형통이니까 아무 걱정 말고 당신 갈 길이 나가. 그래, 그럼 다행이네. 오늘부터 친정에 가서 살고 이혼 서류 준비하는 대로 법원에 가면 되겠네. 나한테도 매달릴 줄 알았는데 쉽게 놔준다니 고맙다. 누가 할 소리를? 한 달 후 여보, 당신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 나도 당신한테 가서 살고 싶으니까 주소 좀 알려줘. 우린 이제 이혼한 남남이라는 사실 잊었어? 다시 재혼하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해? 난 아직도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이 필요해서겠지 아니야? 왜 부잣집 막내딸인 어머니한테 친정에서 받은 유산이 없다고 하셔? 그게 사실은 엄마네 본가가 그렇게 부잣집도 아니었고 외갓집에서 받은 유산도 없대. 부잣집 딸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서 엄마 자신도 부잣집 딸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녔을 뿐. 사실은 엄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하고 살아오셨대. 부잣집 막내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함부로 못한다는 생각에 그런 거짓말을 해오셨다니 환장할 일이잖아. 왠지 부잣집에서 고이고이 큰 딸치고는 싼 티와 무식한 티가 줄줄 흐른다고 했다. 그래도 아들인 당신한테는 솔직히 다 털어놔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뭐가 다행이야. 다행인 거 하나도 없어. 나한테도 거짓말하다가 뽀록나서 어쩔 수 없이 다 털어놓은 거야. 엄마가 인맥이 좋다고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엄마가 소개해주는 직장에 나갔는데 거기가 글쎄 다단계 소굴이었어. 초기 비용 3천만만 내면 대박치게 해준다고 장담을 하길래 사채까지 빌려서 3천만을 투자했는데 쓸모짝 없는 물건들만 집안에 차고 넘쳐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야 나. 발이 넓은 엄마만 믿고 물건들을 잔뜩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단 하나도 못 팔았으니까 터져버릴 것 같으니 갑갑함을 말해 뭐해. 엄마 지인들한테 팔아달라고 성화를 부렸더니 그제서야. 엄마는 부잣집 딸도 아니고 지인들도 별로 없는 평범한 주부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 있지? 이게 다 엄마 탓이야. 엄마의 거짓말이 날 망쳤단 말이야.
자기 엄마 발이 넓은지 안 넓은지도 모르는 멍청이가 남 탓을 할 주제나 되니? 그래, 당신 말이 맞았어. 다 내 잘못이야. 당신같이 능력 있는 여자를 몰라보고 엄마의 거짓말에 놀아난 내가 멍청이였어.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가 200만이나 하고 생활비가 월 200만 이상 드는 줄 알았더라면 나 절대 당신이랑 이혼 안 했어. 근데 당신 그냥 회사원 아니었어? 대체 무슨 돈으로 월 200만이나 되는 월세를 냈단 거야? 허영심이 저는 니들 모자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비밀로 했지만 사실 나 2년 전부터 사업을 해왔거든. 그럼 당신이 사장이란 말이야? 무슨 사업을 하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 그걸 이혼한 전 남편한테 일일이 말해줄 의무 있어? 아니 그럼 이혼할 때 내가 모르는 비상금도 있었단 말 아니야. 그거 공동재산이니까 나한테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몸만 빼면 된다는 조건으로 이혼 서류에 사인하게 하지 않았어? 그땐 당신이 사업하는 줄 몰랐으니까 그랬고 지금은 절대 안 그래.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돈 관리도 각자 했고 당신이 백수로 사는 1년 동안 내가 먹여 살려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이제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미안하지만 당신한테 줄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안 내키면 고소를 하던 맘대로 해. 나한테는 이혼만 해주면 돈 관련 나한테 아무런 태클도 걸지 않겠다는 네 각서가 있으니까 무서운 거 없어. 이혼하면 어머니가 더 이쁘고 돈도 많은 여자 새로 구해준다는 말만 믿고 이혼했는데 정작 이혼해보니 엄마가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고 돈 벌어서 먹여 살려주던 숙주인 나만 잃게 됐단 지옥 같은 현실에 눈을 뜨게 된 거니?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다 맞아. 나도 내가 바보 같아서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제발 나한테 기회를 주라.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나 다신 우리 엄마 치마폭에서 놀지도 않고 엄마랑 합가해서 살자는 말도 안 할게. 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엄마까지 버리겠단 거야?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엄마 따위는 필요 없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로 된 건 다 엄마 탓인데 내가 왜 엄마를 책임져야 한단 거야. 애초에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이게 다 엄마 탓이야. 나도 피해자란 말이야. 남자가 징징대는 것보다 더 듣기 싫은 곡소리도 없더라? 그렇게 애처럼 보채고 싶으면 네 엄마한테 가서 보채. 난 네 엄마도 네 와이프도 아닌 생판남이니까 그 진상 진심 못 받아주겠네. 그 후 전 남편을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전시모한테서 연락이 와서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제발 다시 돌아와달라는 개소리를 하길래 그쪽도 차단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지인들한테 전해들은 데에 의하면 그두 모자는 월세를 낼 능력이 없어서 결국 아파트에서 나왔고 전 남편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각종 알바를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원망하던 전 남편은 결국 어머니랑 인연을 끊고 살고 있다나 뭐라나. 골칫덩어리 그두 모자와 남남이 돼서 정말 다행이지 뭡니까? 당신 어디야? 밥도 안 하고 대체 어디서 꿀 빨고 있는 거야?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밥상도 대령하지 않고 뭔 전업주부가 그래? 당신 그거 근무태만이고 이혼 사유야. 나한테 이혼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어? 그 협박 30년을 했으면 이젠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내가 이 나이에 그것도 말기암 판정을 받은 지금 그딴 이혼 협박을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니 진심? 이혼하고 싶으면 해. 난 아무 상관없어. 아니 이혼해준다면 오히려 더 고마울 것 같아. 내일 당장 법원에 갈까?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집에 와서 밥이나 해. 말기암이라고 게으름 피우면 더 오래 살 것도 못 살아. 암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평소에 하던 것처럼 집안일도 하고 장도 봐. 그럼 저절로 건강해져. 병원에서 남은 시간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없다고 했어. 겨우 한 달 남은 내 인생 내 맘대로 하게 해주면 안 돼?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유감이 없는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 주제에 그런 사치가 가당키나 하냐고. 당신은 내 마누라야. 내 마누라면 죽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 살란 말이야. 30년을 당신을 위해서 살았잖아. 당신 부모님을 15년이나 모셨고 두 아이도 나 혼자 다 키웠고 단 하루도 쉰 적 없이 집안일 해왔잖아. 당신이 직장 그만두고 백수로 살 때는 애를 얻고 식당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면서 가정을 위해 애썼고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고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당신의 폭언도 참으면서 오직 애들한테 온전한 가정을 주기 위해서 애써왔잖아.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만 살아오다가 결국엔 암에 걸리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다잖아. 근데도 내가 죽는 날까지 날 가정부처럼 부려먹어야겠어? 대체 얼만큼 날 더 괴롭혀야 성이 차겠어? 시끄럽고 빨리 들어와. 내 말 무시하면 장례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장례식 같은 거 안 해도 돼. 납골당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아무데나 뿌리면 돼. 살아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 내 인생. 죽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존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 한 적 없어. 그래, 그럼 이건 어때? 당신이 죽고 사망보험금이 들어오면 난 젊은 여자 얻어서 호강하며 살 건데. 그래도 괜찮겠어? 맘대로 해. 50 중반에 당신한테 갈 젊은 여자가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난 아직 나가면 40이라는 말 들어. 남자는 여자랑 달리 나이 먹을수록 더 성숙한 멋이 있어서 문제없어. 내가 이쁘고 젊은 여자랑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집에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해. 아니 나 다신 그 집에 안 들어가. 내 짐 간단히 싸서 나왔고 남은 시간은 혼자 조용히 살 거야. 평생 고생만 시킨 나한테 개미똥만큼의 미안함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젠 그만 날 놔줘. 제발 부탁이니까 남은 인생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만 태우게 해주라.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까지 내팽개칠 거야? 무슨 엄마가 그래? 상우 이젠 대학생이고 엄마 손이 필요한 시기는 벌써 지났잖아.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혼자 해야 해. 지금부터라도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게 그 애한테도 도움이 돼.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더 이상 의미 없는 다툼 하지 말자. 빨리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고 나랑 같이 집에 가. 내가 여기서 산다는 건 대체 어떻게 알았어? 돈 내고 알아봐 달라고 해서 겨우 알아냈어. 내가 말했지. 당신이 도망가면 난 지구 끝까지 당신을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한테서 벗어날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마지막 시간만큼은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사치스러운 꿈이었니? 당신한테 평생을 바친 나한테 소박하고도 소박한 그 마지막 꿈을 이루게 해주는 게 그렇게도 힘든 일이었어? 내가 당신 남편이고 당신이 내 마누라인데 왜 마지막 남은 시간을 혼자 보내려는 이기심을 가지는지. 난 그게 불만이란 말이야. 내 말 뜻 모르겠어? 그래 몰라. 내가 시집살이 당할 때도 내 편 들어준 적 없고 내가 힘들게 절약하고 산다는 거 알면서 밖에서 매일 술 먹고 다니고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단 거 알면서 밖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고 내가 애들 생각해서 이혼 안 한다는 걸 알면서 쩍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 당신이랑 내 최후의 날들을 같이 보내고 싶을 것 같아? 천만에. 다신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죽어서도 당신 눈에 띄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돌아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돌아가라고. 내가 그렇게 순순히 당신 말을 들을 위인으로 보이니 당신은? 그래, 그럼 내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내가 뛰어내려야 포기하고 돌아갈래? 정말 독하다. 예전에는 양보다 더 착했던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니? 삶까지 포기하고 보니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졌다고 하면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 안 그럼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오늘은 일단 돌아가지만 이대로 끝이란 생각은 하지 마. 며칠 후 다시 또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마음 정리해. 당신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고 내가 싫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거야? 아니 혹시 죽은 건 아니지? 당신 살아있는 거 맞지? 꺼져. 뭐라고? 엄마 곁에서 영원히 꺼지라고? 뭐라고? 혹시 민정이니? 그래, 나야. 엄마가 말기암에 걸렸단 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엄마한테 남은 시간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없단 거래 말하지 않았어? 죽을 날을 받아둔 엄마한테 왜 그따위로밖에 못했는지 말해보라고. 엄마가 아빠 종이야? 평생을 부려먹은 거로도 모자라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아빠를 위해서 밥하고 청소하는 가정부 취급을 해야 했어? 엄마의 인생을 대체 뭐로 생각하는 거야? 아빠가 뭔데 엄마를 그렇게 하찮게 보고 막대하는 거야? 대체 누가 아빠한테 그런 권리를 줬어?
캐나다에 있는 너한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얘기하지 않은 것일 뿐이야. 네 엄마도 임신 중인 널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나도 그게 낫다고 판단해서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야. 상무가 얘기하지 않았다면 난 엄마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하고 유감과 후회, 그리움과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 뻔했어. 혼자 있고 싶다고 작은 월세를 찾아서 나간 엄마를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엄마를 괴롭히는 아빠를 보면서 더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상우가 나한테 다 얘기해줬어. 엄마 암 진단 받으는 항암 치료도 못하게 하고 병원에 가는 것도 싫어했다며? 그게 남편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짓이야? 엄마가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냐고. 아빠가 내 아빠란 게 창피하고 내 몸속에 아빠의 피를 다 뽑아내고 싶을 정도로 아빠를 경멸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너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말을. 그쪽을 아빠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신 만날 생각도 없어. 아빠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부모 자식은 천륜인데 그딴 말이 어딨어? 네 엄마 좀 바꿔줘? 네 엄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제발 들어주라 민정아. 엄마한테 물어나 볼게. 그래 고맙다.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 피곤하니까 짧게 부탁해. 부탁이야.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 가고 싶어도 못 가. 비행기 탈 체력 없어 나. 그냥 앉아서 오면 되는데 무슨 체력이 얼마나 필요하단 거야. 아니 그냥 내가 데리러 갈게.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같이 집에 오자. 억지 부리지 마. 여기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평온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제발 날 포기해. 부탁이야. 당신 그렇게 이기적인 여자 아니었잖아. 내가 부탁하면 뭐든 다 들어줬었잖아. 내가 지금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잖아. 당신이 없으니까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일도 할 수 없어. 당신이 없는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당신이 이제 곧 내 곁을 떠난다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단 말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만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항암 치료받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부작용에 힘들어하는 당신 모습을 보는 게 두려웠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정말 환자가 돼서 그대로 죽을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무조건 집에 있으라고 했어. 예전처럼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바보 같고 한심하지만 그렇게라도 건강한 당신 모습을 보고 싶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쩌면 다시 건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했어. 이제 와서 대체 왜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해. 미안해.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당신 힘들게 한 거 새털처럼 많다는 거 잘 알아. 하지만 분명 우리한테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잖아. 달콤했던 연애 시절도 있었고 꿀 같았던 신혼 시절도 있었고 임신하고 기뻐하고 출산하고 행복해서 같이 울던 시절도 있었잖아. 10년 월세 살다가 새 집에 이사 가면서 뿌듯했던 적도 있었고 평생을 힘들게 하던 부모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을 때 같이 울었던 적도 있었잖아. 부부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게 부부 아니니? 당신은 늘 착하고 정숙했으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 당신이 내 엄마도 아닌데 나의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마지막은 당신한테 사죄하고 싶었는데 분명 그게 내 진심이었는데 행동과 말은 엇나가기만 했어. 진심을 그대로 털어놓는 게 부끄러웠고 내가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면 당신이 내 말을 따라줄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없어도 청소랑 빨래 미루지 말고 끼니 잘 챙겨 먹어. 귀찮다고 라면만 끓여 먹지도 말고 주글주글한 셔츠 입고 다니지도 마. 마지막은 밉고 원망스럽고 싫은 기억만 남겨주지 않아서 고마워. 덕분에 아득하게 멀고 희미해진 우리의 행복했던 날들을 돌이켜보게 됐어. 부부란 뭔지 참 아이러니하네. 어제까지 용서가 안 되게 미웠는데 이젠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네. 나 죽고 나면 착한 여자 만나서 재혼하고 잘 살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 다음 생에서는 우리 절대 만나지 말자. 그날 밤 엄마는 잠자듯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65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시겠지요. 엄마의 마지막을 지켜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편안해 보여서 무엇보다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빠라는 사람과는 연을 끊고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용서했을지 모르겠지만 전 끝까지 용서가 안 된 것이지요. 이유가 뭐가 됐던 말기암이었던 엄마를 괴롭힌 거 사실이니까요. 친척한테 전해 들은 데 의하면 저와 남동생한테 절연당한 아빠는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엄마에 대한 그 사람의 참회 방식이겠지요. 너 현수랑 헤어졌다면서? 그게 사실이야? 네, 그렇게 됐어요. 헤어졌음 헤어졌다고 말을 했어야지. 내가 오늘 그놈한테 얼마나 큰 수모를 당했는지 알기나 해. 네, 수모를 당하다니요? 그래, 내 인생 그런 굴욕은 처음이야. 내가 오늘 그 자식한테 연락해서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백화점 나들이 어떠냐고 했더니 그놈이 글쎄. 그쪽 같은 아줌마랑 놀 시간 없고요.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자존심은 지키고 사세요. 이딴 싸가지 없는 소리를 분위기 세해서 어른인 나한테 감히 훈계하지 뭐야. 어머네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지가 부잣집 아들이면 다야? 돈 좀 만지고 살면 뭐 사람을 그렇게 개무시하고 깔아뭉개도 되는 거니? 눈에 뵈는 거 없이 어른한테 무한줘도 되는 거야? 그러게 그런 전화는 왜 했어요? 속보이는 행동을 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니? 예비사위랑 백화점 데이트도 못해? 요즘은 장모랑 사위가 엄마랑 아들보다 더 사이좋게 지내는 게 트렌드야. 넌 그런 것도 모르니? 그런 건 모르겠고요. 장서 갈등이 고부갈부 못지않게 이혼 사유로 되고 있단 건 알고 있네요. 거지도 아니고 공짜 바라고 찔러보는 속보이는 짓을 하니까 그 인간이 함부로 했겠죠. 자업자득이지 누굴 원망해요? 그러게 왜 그렇게 자존심도 없이 속물처럼 구셨어요?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으면서 애초에 그런 대접받을 짓을 왜 해요?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니? 네 팔은 내 쪽으로 굽어야 정상이지 왜 밖으로 굽고 그래? 내가 네 친엄마 아니라고 너도 나 무시하는 거니? 그런 뜻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젊은 놈한테 그딴 굴욕이나 당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게 넌 왜 그놈이랑 헤어져서 이 사단을 만든 거니? 운 좋게 돈 많은 놈 물었으면 잘 구슬려서 결혼까지 골인했어야지. 이게 무슨 집안망신이야. 남녀가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왜 집안망신이에요? 그럼 망신이지 자랑이니? 친척들 지인들 동네방네에 너 부잣집 아들이랑 약혼했다고 잔뜩 자랑해놨는데 이제 와서 네가 그놈한테 차였단 말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 이제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냐고. 그러게 좀 잘하지 그랬어. 남자한테 차이기나 하고 넌 쪽팔리지도 않니? 그럼 바람핀 놈이랑 계속 만나요?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싶은 대로 만나고 다니는 놈이랑 결혼까지 해요? 가진 게 많은 놈이 있는 값 좀 하면 안 되니? 그만큼 사는 집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지. 남자가 한눈 좀 팔았다고 파혼까지 하니? 남자들 다 거기서 거기야. 잘생긴 놈은 얼굴값하고 못생긴 놈은 꼴값하고 어차피 다 그놈이 그놈인데. 그럴 바엔 돈이나 많은 놈 잡았어야지. 너도 참 모질이다. 정말 너무하세요. 아무리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입만 열면 돈밖에 몰라요? 제 인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제가 엄마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이에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난 내가 낳지도 않은 널 내치지도 않고 15년을 키워줬어. 믿고 싫고 짜증났지만 이 아빠랑 살기 위해선 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맘에도 없는 말하고 열심히 키우는 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진심이던 거짓이던 키워만 놓으면 날 엄마로 생각해주고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알았어.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랑 약혼했다고 했을 때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는데 뭐 내 허락도 없이 그런 조건 좋은 남자랑 헤어졌다고? 너가 나라면 기분 좋을 것 같니? 듣자 하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제 결혼을 왜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해요? 키워준 건 감사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엄마의 억지적인 거짓 사랑을 받으면서 진심으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빠 앞에서만 좋은 엄마 흉내내고 아빠만 없으면 똥 씹은 얼굴 하고 있고 옷 신발은 친척들 집에서 물려받은 것만 입히고 신기고 가스요금 많이 나온다고 샤워도 매일 못하게 하고 버스비도 안 줘서 학원에서부터 집에까지 두정거장거리를 걸어서 오가게 하고 엄마가 나한테 한 그 수많은 계모짓 설마 하니 제가 다 잊었을 것 같아요? 하이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기껏 키워줬더니 고마운 건 모르고 불평불만만 쳐늘어놓고 넌 양심이란 것도 없니?
그래, 잘 됐네. 그렇게 내가 싫으면 이제 다신 서로 안 보고 살면 되겠네. 너 같은 거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거 없으니까 인연 끊어 그만. 인연을 끊자니요. 진심이세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같이 살아온 정이란 게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식을 버려요? 밉긴 해도 절 딸로 생각하고 산 세월이 15년 아닌가요? 미운 정은 정 아니에요? 내가 널 딸로 생각한다고? 웃기지 마. 난 한 번도 널 내 딸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빚만 1억 있던 내가 팔자 고치고 떵떵거리고 살려면 돈 좀 있는 이 아빠랑 결혼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널 받아들인 것뿐인데 딸은 무슨 딸. 이제 와서 말하지만 이쁘지도 않은 널 이뻐하는 척 이 아빠 앞에서 쉬하는 것도 참 못해먹을 일이더라고. 너만 보면 네 친엄마가 생각나서 기분 왕창 더러웠는데 내세가 나고 사느라 참 힘들었어, 알아? 그렇게 제가 눈엣 가시 같았으면 5년 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냥 본인 살길 찾아 떠나지 그러셨어요. 굳이 5년이라는 시간을 제 옆에서 엄마 흉내는 왜 내셨어요? 그걸 몰라서 물어. 네 할아버지 때문이잖아.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곁에서 돌봐주면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눌러앉은 것뿐이잖아. 근데 너가 대학 졸업한 후엔 일체 지원을 다 끊었잖아. 그럼 이제 바랄 건 너밖에 없고 너만 믿었는데? 부잣집 남자한테 차였다니까 더 이상 너랑 질긴하겐 이어갈 필요가 없어졌잖니. 절 돈으로밖에 안 봤단 말이네요. 당연한 거 아니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딸로 생각할 만큼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인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니? 인연 끊잔 말 진심이죠? 진심이래도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거야? 진심 200%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짐 싸서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집에서 나갈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데요? 뭔 소리야? 이 집은 네 아빠가 생전에 산 집이고 네 아빠가 죽고 없으니 당연히 내 집이지. 설마 아니 이 집까지 욕심내는 거니? 너한테 명예 넘길 생각 없으니 장깨 부리지 말고 방이나 빼. 정말 모르셨어요?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산 할아버지 명의의 집이었고 지금은 저한테 명의 이전을 맞춰서 제 집이 되었는데요. 너 그게 다 사실이야? 정말 그 영감이 집을 너한테 넘겼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번 돈으로 싼 집인데 핏줄인 저한테 넘기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생판남인 아줌마한테 넘겨요? 며느리도 자식이야. 아들이 죽고 없다고 며느리를 남 취급하는 건 대체 무슨 고약한 신보야? 미운하고 우나 여직 널 걷어줬는데 키워준 공은 없는 거니? 고등학교 때부터 절 알바해서 용돈 벌게 하고 할아버지한테 받은 양육비랑 생활비는 혼자 다 탕진. 대학 때부터는 나한테서까지 용돈 받아간 사람이 무슨 낯으로 키워준 공을 운운하세요? 너만 그래? 남의 집 딸들도 다들 그만큼 해. 누가 그래요? 제 주위에선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코 흘리기 알바 한 돈까지 다 뺐더니 취직하고 나니 온몸 돌아가면서 수술한다고 뻥치고 월급 다 뜯어가고 그런 인간이야의 계모지만 한때는 아빠의 부인이었고 서럽게나마 그쪽에 해준 밥 먹고 살았던 시절이 있어서 차마 매정하게 못 끊어냈는데 이렇게 먼저 인연 끊어주시니 완전 고마운데요. 3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이 시원하네요 아주. 뭐야? 이게 싸가지를 아주 바가지로 퍼먹고 있네. 어디서 키워준 엄마한테 그쪽그쪽거려? 네가 그렇게 싹퉁바가지처럼 노니까 남자한테 차이기나 하는 거야 알아? 남자 마음도 하나 제대로 못 휘어잡아서 버림이나 받은 주제에 주둥이만 살아서 짹짹거리는 꼴이란. 아 모르셨어요? 저 차인 거 아니고 제가 찬 건데요. 똥차간이 벤추었단 말 들어본 적 있죠? 제가 산 증인이에요. 쓰레기 같은 놈 차버렸더니 진정한 왕자님이 백마 타고 왔지 뭐예요. 왕자, 연병 떨고 자빠졌네. 왕자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거하고 만나니? 그러게요. 저도 믿기지 않지만 제 팔자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꼬이는 남자마다 사장님 아들인 건 운명인가 봐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안쓰러워서 귀인 같은 남자를 내려주신 건가? 뭐? 새 남친도 부잣집 아들이라고? 네 그렇다네요. 평범한 사원인 줄 알고 사내 연애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사장님 외동아들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착하고 성실해서 전혀 금수저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벌써 프로포즈도 받았고 곧 결혼식 날짜도 잡을 것 같은데요. 그래. 어머애 수연아 축하한다. 난 너가 해낼 줄 알았어. 너 결혼식에 엄마 자리를 비울 순 없잖아.
엄마가 가서 확실하게 자리를 빛내줄 테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 혼수 사러도 같이 다니고 신혼집도 같이 구하러 다니자. 아, 근데 상견례는 언제 할 생각이야? 엄마가 분위기 좋은데 한번 알아볼까? 손바닥 뒤집는 속도가 아주 번개보다 더 빠르네요. 아깐 쓸모없는 년이라고 다신 보지 말자면서요? 딸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면서 인연 끊자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와서 뭐? 결혼식 혼주 자리를 빛내주겠다고? 꿈 깨세요. 그쪽 같은 아줌마를 제 결혼식 혼주 자리에 앉힐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네요. 아깐 그냥 홧김에한 소리야, 얘. 넌 뭘 그런 걸 다 귀담아 듣고 그러니? 원래 엄마랑 딸은 토닥거리면서 사는 거래잖아. 남들도 다 그래. 엄마랑 딸, 우리가? 소름 끼치니까 그 입 그만 다물어 주실래요? 이질감이 상당해서 너무 불편해서 말입니다. 아줌마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제 집은 이준혜로 비워주세요.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하는 것만큼 가구랑 예단만은 책 잡히지 않게 확실하게 해가야 해서 집 팔아서 그 돈으로 혼수 준비할 생각이거든요. 집은 절대 안 돼. 나 갈 데도 없고 돈도 없는데 집을 팔면 난 어떡하라는 거야. 돈이 없음 벌어야죠. 팔다리 멀쩡한데 언제까지 남이 든 걸 빼먹고 살 생각이에요? 이젠 그만 나가서 홀로 썩이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평생을 일 한 번 안 해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더러 뭘 해서 먹고 살란 거야. 그러지 말고 이 집 그냥 놔주면 안 되겠니? 넌 이제 부잣집 사모님 돼서 아무 걱정 없이 부귀영화 누릴 거잖아. 그럼 이 집은 여직 널 키워준 나한테 결혼 선물로 남겨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착한 딸이 못 돼줘서 미안하고 오늘 이렇게 발톱을 내밀어줘서 감사해요. 살고 있는 집 2주 뒤엔 무조건 부동산에 내놓을 거니까 알아서 짐 빼세요. 그 후 전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계모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가게 됐답니다. 1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일이라곤 해본 적 없는 계모는 돈 달라고 불이 나게 전화를 해왔지만 다 무시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친척한테 들은 데 의하면 계모는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에 들어갔다고 해요. 미운하고 오나 아빠랑 같이 산 사람이고 눈칫밥이나마 저한테 밥이라도 지어준 공을 봐서 내치지는 않으려고 한 저희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르고 돈만 밝히고 이기심으로만 꽉 들어찬 그 추악한 욕심이 빚어온 자업자득이니 누굴 탓하겠어요. 남은 인생은 본인 힘으로 열심히 먹고 살아야죠. 한편 저는 경제력 있고 자상하고 누구보다 절 아껴주는 남친과 결혼해서 지금은 임신 중이랍니다. 불행했던 제 과거의 아픔까지 다 다독여주는 남편과 시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답니다. 엄마 나야. 너무 오랫동안 연락 못 드려서 미안해.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거 맞지? 그러게 아무리 바빠도 연락 좀 하고 살지 그래. 니들이 궁금해서 연락해보고 싶어도 괜히 바쁜 니들한테 부담을 줄까봐.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기만 했어 난. 니들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거 맞지? 그게 사실 나 요즘 좀 힘들어. 아니 많이 힘들어. 힘들다니 아니 대체 왜?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집안일 때문에 그래. 집사람이 사치가 심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 버는 족족 다 가져다 써서 아무리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죽어라고 야근해서 벌어다 줘도 사치가 몸에 배인 그 사람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헉헉거리면서 살고 있어. 수연이 걔가 그럴 리가. 야무지고 착해 보이던 수연이가 정말 그렇게 낭비벽이 심하다고?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옷도 수수하게 입고 흔한 명품백도 하나 없는 애가 사치라니. 믿어지지가 않고 믿을 수가 없어.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단 말이 괜히 나온 말이겠어? 수연이 평소에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다니면서 엄마네 집에 갈 때만 일부러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가는 거야. 아니 대체 왜? 그거야 뻔한 거 아니야? 엄마 앞에서 참한 며느리로 보이고 싶어서겠지. 낭비뿐이면 말도 안 해. 청소도 정리도 제대로 안 해서 집에는 발디딜 자리도 없고 밥도 안 해서 나 매일 라면만 끓여 먹고 있어. 정말 수연이가 그 정도란 말이야? 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한 건데 내가 한번 타일러봐. 그건 절대 안 돼. 안 그래도 한껏 예민해서 내가 뭐라고 하면 화내고 물건 던지고 히스테리인데 시어머니인 엄마가 나서서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나올지 상상만 해도 아찔해. 걔가 정말 그렇게 난폭하다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러니까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른다고 하잖아. 저번엔 내가 좀 아껴 쓰라고 했다고 날 발로 차고 때려서 내 다리랑 허리에 멍까지 생겼어. 여자랑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내가 참긴 했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어. 뭐라고 걔가 정말 폭력까지 썼다고? 그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잖니. 안 되겠어. 내가 니네 집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수연이를 자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안 돼. 그럼 이대로 그냥 두고 봐야 하니?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평생 살아야 할 사람인데 지금 그 상태로 평생 같이 살 수 있겠어? 어쨌든 내가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엄마는 너무 신경 쓰지 마. 오늘 내가 엄마한테 연락한 건 사실 부탁이 있어서야. 수연이의 낭비 때문에 적금은커녕 빚까지 짊어지게 되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거야. 엄마한테 이런 부탁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월세랑 공과금도 밀린 상태에서 빚까지 갚으려니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미안한데 엄마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도 그리 넉넉한 건 아니지만 니들이 그렇게 힘들다면 당연히 도와야지.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정도 있으면 대충 빚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알겠어. 그 정도 돈은 있으니까 일단 줄게. 정말 고마워 엄마. 근데 혹시 여유 되시면 1,000만 정도 더 보태줄 순 없을까? 1,000만이나 더? 빚이 그렇게나 많은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 수연이 임신했거든. 임신 그게 사실이니? 나중에 안정기에 들어서면 말씀드리려고 얘기하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지금 9주째 들어섰고 심장 소리도 다 확인했어. 정말 수연이가 임신했다고? 세상에 이런 경사가. 나도 이제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 거니? 아무래도 내가 수연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어. 임신 축하도 해줄 겸 이 기회에 좀 더 알뜰살뜰 살도록 조언도 하고. 절대 하지마 엄마. 안 그래도 요즘 입덧으로 한껏 예민해져 있는데 엄마가 전화하면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격이 되니까 그냥 모른 척해. 나중에 기회 봐서 내가 수연이 보고 전화하라고 할게. 그게 또 그런가? 그래 알겠어. 너가 그러라고 하면 그래야지 뭐. 고마워 엄마 이해해줘서. 엄마가 정말 수연이랑 배속 손주 생각한다면 1,000만 더 보태서 3,000만 줘. 그거로 빚도 갚고 아기용품이랑 출산 준비도 할 수 있게 도와줘. 이번만 도와주면 내가 꼭 수연이 잘 설득해서 이쁘게 사는 모습 보여줄게. 그래 무슨 일 생기면 엄마한테 꼭 연락해 알겠지? 그렇게 할게.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젠 정말 한계예요. 더는 참을 수 없어요.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상우는? 상우는 뭐 하길래 너가 이 시간에 나한테 도움을 청하니? 그 사람 방금 집 나갔어요. 집을 나가다니? 이 밤중에 걔가 왜 집을 나가니? 대체 무슨 일이야? 니들 다퉜니? 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그 사람한테 뺨을 맞고 넘어졌는데 책상 모서리에 배를 박았어요. 구급차를 부르긴 했는데 너무 무섭고 떨려요. 제발 부탁인데 저한테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도 알다시피 전 부모도 형제도 없는 몸이잖아요. 어머님이 절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제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어서 그래요. 내가 널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전 부모도 없고 대학도 못 나오고 직장도 안 다니는 여자니까 절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뵙지도 말라고 그 사람이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놈이 정말 그딴 소리를 지어냈단 말이야? 나한테는 너가 날 시자라고 싫어하니까 절대 연락하지 말고 집에 방문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정신 나간 놈이 정말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그딴 짓을 했단 거지.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갈 테니 잠깐만 기다려. 택시 타고 가면 5분밖에 안 걸리니까 구급차보다 먼저 도착할 수도 있겠어. 감사해요, 어머니. 너 지금 어디니? 이 시간에 집이지 어디긴. 아니 엄마 여직 안 주무시고 계셨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밤중에 연락하면 수연이 눈치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고 했잖아. 별일 없으면 내일 낮에 다시 연락할게. 나 지금 수연이 데리고 구급차 타고 병원에 와 있어. 근데도 집에 있단 거짓말이 입에서 나와. 수연이가 병원에는 왜? 그리고 엄마가 왜 수연이랑 같이 있어? 내가 말했잖아, 수연이 위험한 여자라고. 수연이하고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절대 곁에 가지 말라고.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상황에 아직도 그딴 말이 주둥이에서 나와? 지금 이게 뭔 상황인지 아직도 그렇게 파악이 안 되는 돌대가리니 너? 아니 그러니까 수연이 말은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개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밖에서 딴짓하고 있는 주제에 집에 있다고 거짓말 친 건 네 놈이야. 임신한 수연이를 폭행하고 넘어진 수연이를 보고도 밖으로 나간 인간이 인간이니? 네 새끼를 가진 여자한테 손을 올린 네 놈이 정말 내 속에서 나온 내 아들 맞아? 너 같은 호로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퍼먹은 내가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 알아.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걔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백화점에 가서 카드를 긁어서 내가 한 소리 했거든. 근데 그걸 고깝게 생각하고 나한테 손을 올리길래 내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버릇을 좀 가르친 거야. 버릇을 가르쳐? 네가 뭔데 남이 집 귀한 달 버릇을 가르친단 거야? 수연이 몸 다 봤어? 어깨, 팔다리, 허리 온통 멍자국이었어. 의사가 분명 그건 하루 이틀에 생긴 멍이 아니라 오래된 멍, 새로 생긴 멍이 뒤섞인 멍이라고 했어.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엄마는 아들보다 그런 돌팔이 의사 말을 더 믿어. 시끄러워. 그 주둥이 그만 다물어. 수연이한테는 한 달에 겨우 20만만 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쓴 건 네 놈이잖아. 마누라는 못 먹고 못 입어서 여위고 볼품없는데 네 놈은 밖에서 딴 년이랑 히덕거리고 노니까 좋았어? 회사에서 불쾌한 일이 있다고 때리고 쓸 돈이 부족하다고 때리고 원하지 않는 임신에서 지한테 부담 준다고 때리고 너 같은 인간 쓰레기도 인간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아준 수연이한테 미안해서 내가 머리도 못 들겠어 알아? 고하면 너 같은 놈이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존재니? 나와 수연이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평생 그렇게 수연이 구박하고 나한테서 돈 뜯어갈 심산이었어? 그런 거 아니야? 방황 끝나면 수연이랑 잘 살려고 했어. 시끄럽고 너 수연이랑 이혼해. 수연이도 그러겠다고 했고 나도 찬성이야. 너 같은 놈한테서 맞으면서 살기엔 수연이 인생이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 너 같은 버러지는 그냥 평생 혼자 살아야 해.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는 줄 알아?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화만 나면 손부터 올라가는 걸 어쩌라고. 뭐라고? 남들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서 못 사는 것도 화가 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못 버는 것도 화가 나고 법마다 승진해서 밀려나는 것도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그렇다고 아내를 폭행하고 밖에서 바람을 펴? 임신한 아내는 굶기면서 딴 년이랑 먹고 자는 네가 진심 사람 새끼니? 너 같은 건 이제 내 아들도 뭣도 아니야. 다시 네 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한테서 가져간 돈 3천만 지금 당장 가져와. 그건 이미 빚 갚고 없어. 그래 그럼 니들 전세금 5천만 그거 수연이한테 주고 넌 이혼하고 빈몸으로 나가. 아니 엄마 아들은 난데 왜 자꾸 수연이 편 들고 그래? 아무리 못나도 내가 엄마 자식인데 왜 내 입장은 생각 못하냐고. 다신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고 집에 찾아오지도 마. 나랑 인연을 끊기라도 하겠단 거야? 젊은 놈이 왜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자꾸 같은 말 반복하게 하는 거야. 다신 내 눈앞에서 보이지 말고 내일 당장 법원에 가서 이혼해. 안 그럼 내가 네 불륜 회사에다 알리고 변호사 찾아서 소송 이혼시킬 거야. 이제 곧 애도 태어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애를 아빠 없는 애로 만들고 싶어? 우리가 이혼하면 엄만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살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너 같은 애비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수연이 출산하고 육아할 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줄 거고 너란 놈을 벗어나서 수연이랑 내 손주가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만족해.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앞에서 꺼져.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합의 이혼을 했고 전 아들과 인연을 끊고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심신한 정우리에 이혼 후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이사 왔고 무사히 출산까지 했습니다.
아들놈 이제를 대신 참회하는 의미에서 전 100일 동안 며느리 산후조리를 해줬고 출산 반년 후 몸과 마음이 많이 치유된 며느리는 작은 월세를 구해서 나갔습니다. 며느리와는 지금도 자주 연락하고 손주의 얼굴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땐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꺼이 보내줄 겁니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인간이야의 쓰레기 놈이다. 욱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속은 착한 놈이라고 절친으로 생각해왔는데 이제 보니 넌 그냥 개자식 그 이상도고 이하도 아니네. 너 같은 걸 친구라고 15년을 믿고 응원해준 나 자신한테 화가 난다? 너 같은 놈은 이제 친구도 뭣도 아니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뻔뻔한 그 낯짝 다신 안 보고 싶으니까 길 가다가 만나도 멀리 돌아서가 알겠어? 아니 대체 왜 그래?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흥분한 거야? 잠꼬대? 차라리 잠꼬대였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이쁘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내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게 악몽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대체 누가 하늘나라로 갔단 말이야? 다 알면서 어디서 오리발이야. 내가 보낸 문자 못 봤어? 네 여친이자 내 친구인 수연이 발인 날이니까 오늘만은 꼭 와달라고 하지 않았어? 설마 문자를 못 봤다는 새빨갛고 뻔한 거짓말을 하려는 건 아니지? 거짓말 아니었어? 난 그냥 오디션을 앞둔 나한테 긴장과 압력을 풀어주려고 너가 농담하는 거로만 알았지. 네 여자친구가 죽었으니 당장 장례식장으로 오라는 농담하는 인간도 있어? 내가 그딴 실없는 농담이나 할 사람으로 보이니 넌? 살짝 신경 쓰이긴 했지만 농담이란 생각밖에 안 든 이유가 오디션 현장에 수연이가 날 응원하러 와줬단 말이야. 수연이는 분명 관람석에 앉아서 나한테 손까지 흔들면서 응원해줬는데 어떻게 죽었단 거야? 장난이라면 이젠 그만하면 됐어.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선이란 게 있는데 산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건 실례 아닌가? 수연이가 오디션 현장에 갔었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난 분명 수연이 영정사진이 박혀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걔가 오디션 현장에 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럼 거기에 간 건 수연이가 아니라 수연이 영혼이란 말이야? 그딴 농담 불쾌하니까 제발 그만해 좀. 오디션 현장에 와준 건 분명 수연이었어. 날 보고 손을 흔들어줬고 내 이름도 크게 불러줬어. 분명 수연이 목소리였는데 죽었을 리가 없잖아. 너 혹시 바람피니? 수연이 몰래 만나는 여자 있어? 그래서 수연이 장례식에도 얼굴도 안 내밀고 주둥이만 털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대고 있는 거니? 그럼 그냥 솔직히 네 마음이 변했다고 해. 헌신한 수연이가 헌신짝처럼 느껴져서 실증이 나서 버렸다고 해. 괜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걸 말이라고 해? 수연이랑 내가 어떤 사이인지 정말 몰라서 그래? 수연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수연이를 버리면 인간도 아니지.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내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다 포기하려고 했던 나한테 나 자신을 믿고 한 번 또 한 번 노래를 해도 된다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10년 동안 묵묵히 뒤에서 날 밀어주고 지원해준 여자야. 결혼식만 안 했지 조강지천하 다름없는데 그런 여자를 버리면 내가 죄받아서 제명에 못 살지.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난 친구니 15년 지기 친구인 네 눈에 난 그런 비굴하고 파렴치한 놈인 거야? 아니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내가 귀신을 본 게 아니고 네가 귀신을 본 게 아니라면 뭘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차라리 네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착하고 밝은 수연이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가슴이 아파서 찢어질 것 같아. 넌 수연이 봤다며? 그럼 수연이더러 지금 당장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에 나오라고 해. 오디션에 불러갈 수 있었으면 카페에도 불러올 수 있어야 맞지? 영혼이라도 좋으니까 내 앞에라도 나오라고 해. 아무리 남친이 좋아도 그렇지. 내 앞에는 안 나타나고 너만 보러 갔다니 너무 나쁘다 기집애. 영혼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그래 알겠어. 내가 연락해볼게. 남무 연락을 안 했는 줄 알아? 방금 수십 번 전화를 걸었어. 그래도 받는 사람이 없잖아. 하긴 장례까지 치른 사람이 전화를 받을 리가 없잖아. 이게 현실이야. 수연이는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없어. 다신 그 얼굴 볼 수도 없고 그 목소리 들을 수도 없어 알아? 지수야 잠깐. 방금 수연이가 전화를 받았어. 잠깐만 기다려줘. 다시 연락할게. 수연아 너 맞지? 너 살아있는 거 맞는 거지? 아까 오디션 현장에도 왔었고 나한테 웃어주고 응원도 해줬잖아. 지수놈이 네 장례식에 갔다 왔다니 뭐니 하면서 얼토당토하냐는 말로 사람 겁주고 있는데 아니지? 지수랑 너가 날 놀래키려고 시나리오를 써서 연극하는 거 맞지?
너 원래부터 서프라이즈 같은 거 좋아하잖아. 제발 이번에도 날 웃게 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렸다고 말해줘. 응? 미안해요, 연우 씨. 수연이 핸드폰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무섭게 왜 그래? 연우 씨라니? 그냥 예전처럼 자기라고 불러줘. 미안해요. 알겠어. 그럼 나쁜 놈, 바보 같은 놈, 이기적인 놈, 눈치 없는 놈, 미련한 놈. 뭐라고 불러도 되니까 연우 씨라고만 하지 말아줘. 우리 씨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를 정도로 먼 사이 아니잖아. 가슴 아프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미안해요. 오늘 연우 씨 노래는 감동이었어요. 우승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수연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누구보다 기뻐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제발 그만해, 수연아. 그만하면 됐어. 내 마음속에 네 자리가 얼마나 큰지 충분히 알았고 널 잃는다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너한테 최선을 다해서 꽃길만 깔아줄게. 그러니까 이젠 그만 멈춰. 부탁이야. 인사가 늦었네요. 전 수연이 쌍둥이 언니예요. 수연이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고요? 금시초문인데요. 그냥 언니만 3명 있는 거로만 아는데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재수없이 딸 쌍둥이를 낳았다고. 할머니가 절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냈으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할머니가 어떻게 손녀를 남의 집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땐 그런 일이 종종 있었겠죠. 버림받은 제 과거 얘기 별로 유쾌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나 훌륭한 양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잘 컸으니까요. 수연이가 찾아오지만 않았다면 전 아마 영원히 자신의 출생 비밀은 모른 채 살아갔을 겁니다. 수연이가 찾아갔다고요?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서 저에 대한 단서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길래 쌍둥이네 동생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만났는데 수연이를 보고 거울 속에 또 다른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희생김새 몸무게 심지어 목소리까지 너무 비슷해서 놀랐고 나에게 이렇게 나랑 똑 닮은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기도 전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수연이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말기암 환자였어요. 뭐라고요? 수연이가 말기암이었다고요? 그런 말 전혀 들은 적 없는데 수연이가 어떻게 암이에요? 이제 겨우 30살인 수연이가 어떻게 말기암 환자예요?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해줘요. 발견했을 당시 이미 유방암 말기였고 암세포가 여러 장기로 퍼져서 손 쓸 단계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 그동안 아픈 걸 숨기고 날 만나서 노래를 들어주고 조언해주고 응원해줬단 말인가요? 수연이는 아픈 모습을 연우 씨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연우 씨가 자신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로 인해 10년 동안 꿈꿔온 가수의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누구보다 노래를 사랑하고 또 충분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니까 죽어서도 그 꿈을 응원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잘 아는 수연이는 저한테 부탁했어요. 혹시 자신이 연우 씨 오디션 날까지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된다면 자기 대신 오디션 현장에 가서 연우 씨한테 아낌없는 응원을 해달라고요. 수연이가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수연이가 죽고 없는데 그깟 오디션이 다 뭐고 그깟 노래가 다 뭐예요?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줄 수연이가 없는데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수연이가 아픈 줄 알았다면죠? 그깟 노래 다 때려쳤습니다. 아픈 수연이 곁에서 위로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겁쟁이 수연이가 외롭게 혼자 먼 길을 떠나지 않게 저도 같이 동행했을 겁니다. 그런 연우 씨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수연이가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요? 수연이는 연우 씨가 씩씩하게 앞을 보고 걸어가길 원했어요. 평생 꿈이었던 오디션에도 참가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가수가 돼요.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 수연이의 간절한 소원대로 연우 씨는 오늘 오디션에서 우승을 했고 수연이도 분명 저 세상에서 환하게 웃고 위안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수연이가 곁에 있어야만 빛이 나는 건데 수연이가 없는데 이제 그깟 우승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언젠가 제가 콘서트를 열게 되는 날이 오면 제일 앞자리에서 제일 첫 번째 팬이 되어주겠다고 한 수연이 10년의 무명 시절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기약도 없는 제 꿈에 몽땅 다 투자한 수연이 한 번 또 한 번의 좌절을 겪으면서 무너져 내릴 때마다 묵묵히 다시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이끌어준 수연이가 없는데 전 이제 누구를 위해서 꿈을 쫓고 무엇을 위해 분투해야 하는 겁니까?
연우 씨, 제가 만약 성공이란 걸 하게 된다면 인생에서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20대 시절을 못난 저한테 통째로 바치고 고생만 한 수연이한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다발과 영광을 바치고 그녀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순대랑 떡볶이 그리고 화끈하게 매운 불족발을 원 없이 실컷 먹게 해주고 그녀가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바다 드라이브도 주말마다 데리고 가고 그녀가 그렇게도 입고 싶어 했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웨딩드레스를 선물하고 세상에서 최고로 예쁜 신부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이제 좀만 더 기다리면 어쩜 그 꿈을 다 이룰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허락도 없이 혼자 다른 길을 가다니요?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그렇게 떠나버리면 홀로 남은 전 대체 뭘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해요? 연우 씨한테 남긴 수연이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녹음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연우 씨.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시절을 제 동생 수연이와 함께 해줘서 고맙고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수연이로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냥 다 미안하지만 부디 굳게 마음 먹고 씩씩하게 살길 바랄게요. 미안해, 자기야.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내 삶이 이렇게 짧은 여행일 줄 미처 몰랐어. 자기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 부르고 싶은 노래 마음껏 부르는 거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결혼해서 우리를 닮은 아이도 낳고 육아가 힘드니 살림이 힘드니 투정 부리고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면서 때론 웃기도 하고 또 때론 울기도 하면서 평범한 부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백발을 날리면서 맨발로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고 웃을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운명은 참 야속하게도 나한테 그걸 허락하지 않네. 겨우 10년이지만 자기와 함께해온 그 10년에 행복했던 추억이 있어서 짧은 내 삶을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고 혼자 떠나는 길이 너무 외롭지 않아. 모든 게 끝이란 생각은 하지 말아줘. 날 따라오겠다는 어리석은 선택은 더더구나 바라지 않아. 부르고 싶은 노래 실컷 다 부르고 신이 정해준 삶의 길을 다 걷는 순간 그때는 하늘나라에서 내가 웃으면서 자기를 맞아줄게. 아니었좀 그건 역시 내 이기심이고 내 욕심이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기도할게. 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해도 되지? 사랑해, 연우야. 친구 같고 여동생 같고 또 연인 같은 그녀를 보낸 지 100일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녀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몰래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지만 애써 참고 있습니다. 가수가 되려는 꿈을 잃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게 그녀에 대한 제 못다한 사랑을 채우는 길이고 씩씩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 자기 했었네. 잘했어, 궁디팡팡 해줄게. 하면서 특유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까르르 웃어주겠죠. 분명 그럴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힘내서 뛰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